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한국 경제는 내후외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저작권 관련으로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3조고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제 채널에 댓글을 빨리 남겨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댓글로도 사과를 받았지만 그 개인 메일을 통해서 충분히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었고, 전화 통화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의도로 제 내용을 인용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 되는 걸로 끝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 주에 언급했던 그 카페에 대한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제가 또 모르는 다른 뭐 카페나 블로그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영상이나 또 영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출처를 밝혀주세요. 출처를 밝혀주시고 사용하는 거는 저는 다 승낙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로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출처만 밝히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 개인 메일 통해서 이런 의도로 조금 내용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제 영상 뭐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른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일요일날 기업 총수들이 이제 청와대 회동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의 그런 상황들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그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 소비재 규제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점 지금 상황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 자체가 무조건 일본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좀 제대로 된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짚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IT 강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믿어왔던 우리나라의 그 성공이 사실은 일본의 훌륭한 기초 소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초 소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에서 나온다.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기초과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이 중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는 없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근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4차 산업, 그 외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쓰이는 소비재가 화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학 부분. 기초 과학 중에서도 이 화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일본의 화학 부문의 노벨상 수상 이력을 보면은 1980년대 이후 일단 1981년에서 한 차례 받았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2000년대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2002년대 또 받고 2008년에 받고 2010년에 받고 그러니까 2000년에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그 화학 부문에서 노벨상이 계속 나왔다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일본이 얼마나 기초과학에서 강한지를 알 수 있었고, 그런 토대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성과 위주, 성적 위주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기초과학이 좀 발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지금 자녀를 가지고 계신 그 부모들 아마 특히 공감을 할 겁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뭐 IT 프로그램 또는 뭐 IT 관련 뭐 어떤 뭐 전문가 이런 쪽으로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4차 산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초 과학이 없이는 이것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물론 뭐 IT 쪽에 그런 뭐 개발자라든가 기획자라든가 이런 인력도 중요합니다. 이런 인력도 중요하고 기초과학도 중요한데 아마 대개 자녀가 뭐 화학이나 물리학 흔히 말하는 그 연구원 계통 있죠. 연구원 계통. 이런 쪽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부모들이 쉽게 밀어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대부분 부모들이 쉽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긴 힘들지 않나. 우리나라 지금 교육 환경에서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의 그 전반적인 기업 문화나 그리고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성과를 많이 내는 직업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과학 발달이 없는 산업 발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게 투트랙으로 동시에 가야 돼요.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보려면. 그리고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정말로 훌륭한 좋은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완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소비재, 좋은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소비재에 대한 그 중요도도 굉장히 많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훌륭한 요리사라고 칩시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훌륭한 요리사가 굉장히 멋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환호를 하죠.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런 훌륭한 요리사가 되라. 그리고 각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여기에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훌륭한, 신선한 재료. 신선한 재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부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훌륭한 요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물론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품질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화학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에칭가스라든지 관광재 부분이라든지 화학 부문에서 일어났지만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단지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물리학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다시 화학 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또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생명공학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쨌든 이런 기초과학 부분에서 이런 이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에서는. 그래서 항상 그러한 잠재적 위험을
가진 채로 가야만 할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도 같이 나서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그냥 이번 정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번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고요. 계속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게 지금 이렇게 그냥 터진 것 같아요. 한 번에.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초과학에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물론 이 기초과학이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업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 수준의 기초과학에 도달을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10년 사이에 일본은 또 계속 발전을 할 테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엄청난 많은 투자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 무역보복 문제, 반도체 관련 규제는 우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국산화한다. 이런 소비재를 국산한다. 하지만 일본의 제품의 그 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격차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지는 싸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나라가 지는 싸움입니다. 뭐 불매운동과 같은 그런 것들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규모만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소비 물품에 대한 그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피해를 입는 규모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규제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매운동 같은 것은 뭐 의미가 있지만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일본이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일본이 이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국가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근데 문제는 이런 장기적인 이슈도 결과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나타나면 해소가 돼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과 중국 이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가 점유한 지금의 이 시장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또 다른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소비재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어서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에게 한국에게 판매할 그 소비재를 다시 팔 수 있다면 그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도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 역시 한국이 점유한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이해관계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단기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게 안타깝습니다. 하반기에 그 한은의 금리 인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코스피 시장의 시총 비중도 굉장히 클 뿐더러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밑에 있는 그 하청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까지도 다 공장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멈춘다면 다른 하청 기업의 그 공장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로도 계속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은은 이러한 상태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에서는 뭐 3달치 정도 재고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한 달치밖에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까지는 공장이 돌아가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이 안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장이 만약에 다음 달 어느 시점부터 멈추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그 실질 경제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을 맞이할 경우에는 한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 FOMC가 있잖아요. 7월 달에.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지 않는다. 정말로 최악의 사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사태가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말에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준다? 그러면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번 달 7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주길 바라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과의 그 금리 격차가 더 커져서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달러 환율에도 강한 상승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외교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구석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가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일본에게 치명적으로 좀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카드를 우리가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의 입장이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다른 카드를 쓰게 된다면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요일날 그 청와대 쪽에 기업 총수들이 회동했을 때 현대차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이제 소식이 흘러나왔죠. 반도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업종도 같이 회동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동이 끝나자마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요일 저녁 급하게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뭐 소비재에 대해서 국산화한다. 이런 거는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그 일본이 공급했던 수준의 그 품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소비재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외교적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도 기업 총수이지만 어쨌든 외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가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또 갑자기 중요해진 상태예요. 지금 단순히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난관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하는 입장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 3분기 후반 그리고 4분기에 엄청난 시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자체가 점점점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이미 오늘 코스닥이랑 선물 시장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가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밑꼬리가 없습니다. 동호가에서도 또 빠졌어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선물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가 뭐 거의 없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물론 선물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도 지금의 이런 심각한 사태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환율 시장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카드가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환율 좀 체크를 해볼게요. 원래 오늘은 환율 시장을 볼 필요는 없는 시기지만 좀 사태가 사태인 만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날 여기서 올라온 단기적인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밑꼬리를 달고 급하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전체 고점 대비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상승, 이 반등의 최대치는 원래 61.8%였습니다. 61.8%였는데 지금 61.8%를 어쨌든 넘었거든요. 윗꼬리는 달린 상태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기존에 있었던 1197원 이 전고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될 경우 이번 달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8월 달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도 더 심하게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이게 과연 반도체에서 끝날까? 지금의 사태가. 분명히 이게 2차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잘 해결되길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 국익을 위해서, 명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일본과 원만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도덕적으로 그리고 명분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강하게 대항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그 대기업 총수들도 지금은 단순히 자신의 기업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돕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만약에 7월달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8월달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국채시장 상태를 잘 보면은 정말로 외국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환율 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흐름을 일단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보력이 빠른 외국 자본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국채시장의 흐름, 그리고 환율, 그리고 증시의 그 외국 자본의 그 이탈이 어느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제발 7월달 안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발 7월달 안으로. 7월달 넘기면 정말로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